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토요일이고요. 자, HLB 제가 오늘은 조금 힘을 빡 주고 찍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뭐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5분의 1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개인들이 많이 분포화되어 있는 구간은 지금 75,000원에서 85,000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 보면 지금 주가를 좀 확인해 보면 이 움직임 자체가 딱 봉이 나온 게 어떻게 나왔어요? 딱 최고가가 84,500원, 그다음 저가가 73,000원까지 뺐죠. 자, 우리가 이 봉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실상 매물 소화 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 제가 HLB 관련돼서 우리 설문조사 한번 했었죠. 자, 보시면은 HL 관련돼서 자, HL 평단 한번 우리가 조사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8만원에서 6만원에서 10만원 구간 이 사이가 거의 80% 정도의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6만원에서 10만원 구간에 80%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은 7만 5천원에서 그쵸? 8만 5천원 사이에 아주 많은 매물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딱 쳐준 구간대가 어딥니까? 딱 시가가 84,500원, 종가 얼마? 7만 5천원. 딱 이 사이에 걸렸다라는 거야. 이 음봉 자체가 뭐다? 음봉 자체가 강력한 매물 소화라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아시죠? 꽤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밑에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빼놓은 이후에 바닥에서 뭘 했냐면 봐봐요. 얘네가 시간외를 상한가를 자주 보냈거든. 바닥에서 봐봐요. 딱 지금 이 자리 있죠. 딱 봐봐. 개인들이 어디 많이 물려있겠어요? 여기 많이 물려있겠죠.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고가권에 여기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을 거란 말이야. 이 자리에. 그러니까 얘네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딱 시간외를 띄우죠. 어떻게? 시간의 12%를 띄웁니다. 그 다음 뭐에 밑으로 쭉 찍어 눌러요. 뭐요? 매물 소화. 앞에 구간을 전부 다 물량을 매집하는 매집봉을 띄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주고 또 한 번 물량을 잡죠. 잡아놓고 어떻게? 밑으로 빼서 공포감을 유발합니다. 공포감을 유발해서 이 주가가 급락을 할 것처럼 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을 시켜버리죠. 여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이 자리에서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귀신같이 어떻게 해요? 또 귀신같이 올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24%. 그죠? 올려버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뭐야? 또 매물 소화. 이 구간까지의 매물 소화를 완료한 이후에 어떻게? 이 앞쪽 구간을 또 어떻게? 매물 소화를 들어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 시초가 몇 프로? 19%.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을 뭐 했어? 매물 소화. 여기서 이런 음봉을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매물 소화 봉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요즘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들 모릅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거거든. 물량을 잡아주는 거. 시초가를 띄워주고 내 본전이네. 보여주고 어떻게? 실망감. 그 다음 다시 본전 주면서 매물 뺐고 이 자리를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서 물량을 뺐고 다시 한번 어떻게? 내 본전이네 하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어떻게? 물량을 뺐고 그 다음 어떻게? 물량 매집이 완료되면 이 다음부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저는 HLB가 지금 이런 매물 소화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매물 소화가. 근데 사실상 시초가를 띄어서 누르는 건 너무나 흔한 수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HLB 주포들은 메이저 세력이라서 요걸 지금 애매하게 띄운 거거든. 보면은 7만원대도 보면 매물대가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우리가 이 밑에 구간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돼? 이 사람들 물량 한번 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한번 공포감을 주면서 앞쪽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매물 소화 봉인데 애매하게 봉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매물 소화 봉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 좀 이해가 됐다.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읽어보면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거요.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 매물 소화 과정.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자 이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물 소화봉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초가를 애매하게 띄우고 매물대 앞에서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오히려 재료 소멸로 주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팔 사람과 안 팔 사람들은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주식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심리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급등을 하면 매도해요?
나는 올라간 매도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매도를 못해. 그게 왠지 알아요? 개인 투자자가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매도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수직으로 세워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기대감. 이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뭐한다? 매도를 못해요.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뭐한다? 매도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팔면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아. 오늘 팔면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아. 내일 팔아도 그 다음날 또 올라갈 것 같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매도를 못해요. 나는 아닐 거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HLB 세력들은 여기서 봐봐요. 아까 봤지만 6만원에서 10만원 매물이 80%가 있죠. 중간값 하면 75,000원에서 85,000원에 아주 많은 매물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 구간에서 팔 사람과 팔지 않을 사람을 뭐 하는 거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팔 사람과 팔지 않을 사람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야, 여기서 팔 놈들은 올라갔을 때도 팔 확률이 높겠죠. 그죠? 여기서 이 정도 조정의 팔 놈들은 올라갔을 때도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이런 한 번의 조정을 주고 올라갈 때 1차적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과정이겠죠. 세력들도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여기서 팔놈들은 뭐야? 여기서 팔놈들은 올라갔을 때 좀만 빼면 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버텨낸 매물들은 올라갔을 때 이러한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 팔까요? 안 팔 확률이 높겠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계속 올려대면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분할 매도로 물량을 줄이면서 같이 간단 말이야. 세력과 함께.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들을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털어주는 거예요. 털어주는 거.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들을 털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털어주고 가는 봉이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는 올라갔을 때 똑똑하게 뭐 하고 똑똑하게 분할 매도 할 거예요. 아니 승인 받으면 더 가는데 왜 분할 매도 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사람과 안 팔 사람들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러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요. 그리고 2, 3주 동안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오르지 않고 9만원, 10만원 이 구간에서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어요? 봐봐요. 매물이 여기 많다라고 했잖아. 여기. 근데 사실상 이 매물대만 사실 돌파해 주잖아요. 여기만 돌파해 주면 이 위쪽으로 매물이 아예 없어요. 선생님 여기 보면 10만원 위에 매물 많은데요? 매물 많은데 일단 거래량 봐봐요. 거래량 별로 없죠. 그리고 왜 매물이 많이 없냐면 이 고점에서부터 하락한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밑에 구간에서 물 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 투자의 특징이 뭐예요? 3% 빠진 물 타고 5% 빠진 물 타고 10% 빠지면 어떻게? 또 물 타고 그러다 돈 없어서 급락해도 물 못 타고 무서워서 물 못 타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여기서 물 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단가가 어떻게? 내려왔을 겁니다. 10만원대 근처나 10만원대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을 해봤다시피 10만원 구간은 그렇게 많이 물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뚫어주면 사실상 뭐다? 급등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떻게 소화를 하는 과정으로 거쳐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버텨내고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더 버티면서 올라가는 걸 즐기되 특정 가격이 오면 분할 매도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재료가 터지는 것은 CRL을 받았던 이유 뭐죠? 바로 비모 인스펙션과 CMC입니다. 그죠? 이 CMC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면서 주가는 사실상 승인된 가격으로 올라갈 것이고 왜 그래요? 왜? CRL을 받았던 원인이 비모와 CMC잖아. 그죠? 근데 비모 해결 그리고 CMC 어떻게 돼? CMC 해결 됐는데 여기서 뭐가 떴어요? 경미한 세 가지 문제. 요 부분.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경미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 했어요? 항서제약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쵸? 뭐 한다? 항서제약이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항서제약이 언제까지 내야 되냐? 영업일 기준 15 영업일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춘절이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영업일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 2월 10일에서 2월 11일 전까지는 보안 서류 제출을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할 거, 보안 자료를 제출할 때 멘트가 중요합니다. 자, 기사를 볼게요. 자, 기사 똑같은 기사인데 봐봐요. 자, 뉴스. 자, CMC 세 가지 경미한 보안 자료 FDA 제출 완료했다. 이 기사랑 두 번째 기사 CMC 세 가지 보안사항 완벽하게 수정해서 FDA 전달을 완료했다라고 항서제약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다. 자, 내용은 같지만 좀 더 강하죠. 좀 더 강한데 요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으로 기사가 나온다 했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된다? 엄청난 폭등 랠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물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고 그대로 매물수가 조금만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내용들로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비모와 CMC가 해결되면서 CRL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뭘 만들어냅니까? 시장에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사실상 CRL이 해결됐다는 건 승인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빵빵빵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는 급등하면 뭐 한다? 매도한다 안 한다? 매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 특징이 급등하면 매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급등을 시키면서 개인 투자 다 붙이는 거야. 다 붙여. 다 붙여. 다 붙여. 그냥 왜? 결과적으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승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가가 또 올라가. 그럼 어떻게? 주가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CRL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됐어? 야, 그러면 100% 승인이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고요. 근데 승인이 아니에요? 승인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제가 FD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받는다?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건 승인을 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됐기 때문에 이건 승인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고 그럴 때에서 우리 냉정하게 보여야 돼. 냉정하게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HLB를 들고 오면서 상승과 하락의 파동 다 버텼고 이제 큰돈 벌 때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승인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HLB의 3, 4만원대와 HLB 16만원대 이 가남 승인을 받은 것과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가격만 올라갔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나는 거예요. 가남 승인을 받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기업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승인됐다란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 가치로 올라간 것이 아닌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뭐예요? 핵심적인 키포인트라는 거고 제가 이런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전달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요? 제가 채널 관리해서 초대 링크 여러분들한테 복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복사해서 보내드릴 거고 영상 설명창에 넣어 놓을 거예요. 설명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독,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구독자분인 거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간단하게 HLB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문자 안 보내고 보내주시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입장 요청을 눌러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오전 것 거의 지금 어제 오늘 100분 넘게 확인했는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확인하시면 번호를 남겨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옆에 번호를 남겨주셔야지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 옆에 이렇게 번호도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이 되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번호 같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던 말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부분 또 읽어보면 우리가 뭐 한다? 요거요. 분할 매도. 급등하면 뭐 한다? 분할 매도 시작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마무리 멘트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건
승리된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가장 물량을 넘기기 좋고, 제가 H를 자꾸 세력주라고 말씀드리죠. 세력들이 가장 물량을 넘기기 좋고 가장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구간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흥분하고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가 뭐한다?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HLB를 좀 보면 사실 얘네들이 여기서 이거보다 충분히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3만원 거에서 분할 매도를 분할 매도 시작했지만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2분의 1 분할 매도 하고 나서 그냥 빠져버려 어떨결에 최고점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그럼 저는 얘네들이 올리다가 사실상 이 항서제약이 1, 2월에 24년도 1, 2월에 이 CMC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경미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듣고 더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1차적으로 일단 물량을 정리하고 2번을 도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HLB 측이 어느 정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아니야, 우리 HLB 절대 그러지 않아,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때 한번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진짜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일부 세력들도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싹을 담은 거겠죠. 담아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 9만원, 10만원 이 구간만 물량 소화가 되고 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자, 이때 단 4일 만에 주가를 70% 올렸습니다. 70-80%. 이 당시에.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를 거의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올렸어요? 한 3배를 올렸고요. 그 다음 또 과거로 가면 이때도 위암 때도 마찬가지. 이 구간 정확히 3주 15거래를 걸렸습니다. 얼마? 18,000원에서 얼마? 9만원까지. 8만 5천원이죠. 8만 5천원까지. 얼마? 3주 5배 올리는데. 그리고 또 여기 나노코박스 이쪽 있죠. 나노코박스 여기 얼마나 올렸어요? 여기 얼마나 올렸어? 딱 2배. 2배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며칠 만에? 9일 만에. 9거래일 만에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어차피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면 급등 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엄청난 상승. 그럼 이 엄청난 상승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갈 거예요. 일단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 영상 하나 좀 과거에 우리가 이때 분할 매도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드렸었는데 요때 내용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5월 14일이요. 요때 분할 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때 잠깐만 가서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요거 보여드릴 거고 제가 에코프로랑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이 얼마요? 16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영상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분할 매도 잘 했단 말이야. 분할 매도 잘했고 이러한 내용들 읽어보면요. 봐봐요. 자, 보면은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지켜내신 분들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거야.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50% 11만 원에 먹고 정리하셨다라고 하고요. 2분도 2분의 1 잘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그리고 맞추신 게 대단합니다. 이런 내용 나오죠. 사실 이 모든 HLB에 올라오는 흐름을 전부 다 맞췄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자랑 드릴 수 있는데 HLB가 올라간다 급등하는 거 맞췄고요. 그 다음 13만원 단기 고점 조정거래층 맞췄고 61선에서 8만원대 중반대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10만원 11만원대 여기서 우리가 12만원 돌파할 때 분할 매도 해보자 라고 했는데 12만원 돌파가 안 나오고 그래 좀 내려서 11만원 돌파할 때 정리해보자. 11만원 돌파가 안 나왔어. 그럼 과감하게 뭐라 그랬어요? 10만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라 여기서 2분의 1 분할 매도 일단 진행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영상을 지금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은
자, 보면은 뭐 분할 매도 잘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내용들도 보면, 자, 어쨌건, 여기 있죠. 3월 26일 이 방송 보고 128,000원. 거의 완전 최고점이요. 절반 팔고, 다른 데서 손해 좀 보고 10만원 재매수 기다리고 있다. 그죠? 근데 뭐 요런 부분도 아마 재매수 하신 분들도 이때 수익을 크게 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10만원대 매수하신 건 9만원대 또 초반에 초중반에 분할로 조금 손실을 봤지만 정리를 하셨고 시야를 전에 잘 대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분도 보면 승률 얼마 280%란 말이에요. 이분도 평단이 25,000원 3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어떻게 이 구간에서 우리가 12만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94,000원 가니 이분도 30% 그죠? 30% 매도했다. 그죠? 원래 이 12만원 선에서 매도 하려다가 바로 그냥 매도하셨대요. 잘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고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죠? 더 간다. 그럼 결과적으로 더 간다고 했을 때 손실을 본 개인 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산 개인 투자자예요? 여기 산 사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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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요.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사는 구간인데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손실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다 손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매도하지 마라. 그쵸? 20만원 중반부터 매도하지 마라. 매도하지 마라. 지금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에코프로 더 간다. 지금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더 간다. 이러고 있었잖아. 그죠? 25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10만원까지 빠졌죠. 도대체 누구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누구 탓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기서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해도 기분 1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요. 그래 맞아. 에코프로는 더 갈 거야. 이때 당시 150만원일 때 200만 다시 갈 거야. 300만 다시 갈 거야. 그쵸? 다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죠. 그 이 사람들 나중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누굴 원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소리를 높여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HLB 지금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도 분명히 이런 구간대에서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 물량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 이러한 중요한 자리죠.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브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 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야, 과거 영상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맞추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초점을요, 승인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인되면 더 가고 승인 안 되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주식은 기대감과, 자, 여러분 주식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서 중요한 건요, 차트도 중요해요. 차트도 중요한데, 그게 뭐요? 모멘텀도 중요해요. 전부 다 중요하다. 근데 사실상 시장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고 있는 심리, 이 심리를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왜? 세력들이 하는 게 이거거든. 개인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못 팔게 하는 거, 고점에서 계속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뉴스에 팔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대응하려고 텔레그램 방도 만든 거고, 저는 HLB가 정말 이번 2, 3월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번 너무나 강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때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해서 정말로 HLB에서 큰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서 또 움직이는 섹터를 잡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조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선. 이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 조선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트럼프가 언급한 조선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뒤의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선박들이 노후된 게 너무 많아요. 노후된 게.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에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지 이런 노후 선박에 대한 세금,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문제도 감면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년도, 21년부터 수주가 들어왔었고요. 그 수주가 폭발적인 실적이 발생하는 게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폭발적인 수주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다 또 뭐 추가적인 수주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인 모멘텀이라는 게 생기고요.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라는 무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선이 주도주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오션 이런 종목을 삼성중공업 주목하라고 하는 거고, 어쨌건 바이오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바이오도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들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봐봐요. 이 로봇을 봤을 때 잘 봐봐요. 로봇을 봤을 때, 자, 로봇 관련돼서 여기 잠깐 봅시다. 우리가 12월 26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1월에 1월에 뭐가 많이 올라갔어? 1월에 여러분들 입으로 말해봐요. 1월에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1월에 조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그리고 뭐 로봇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 바이오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봐봐. 12월에 말씀드린 게 1월에 지금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크게 봐야 돼요. 뭘 볼 거냐면, 자, 로봇 섹터 지금 단기적으로 양자와 조금 연관이 되고 AI와 연관이 되면서 로봇 섹터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AI의 저는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봇은 제가 봤을 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는 6개월. 그러니까 바이오는 HLB가 축포를 터트리면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장세로 좀 가겠죠.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은 1년 이상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텔레그램의 입장 방법 다시 설명드리지만, 채널 관리에서 여러분들 초대 링크 복사해서 영상 설명창에 넣어 놓을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다음 주 잘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위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9201 자 6329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 5월 14일 그리고 이 3월 26일처럼 분할 매도를 조금 잘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 발아예요.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12월에 이거 통과 안 돼가지고 뭐 반려된 거 아니냐 하는데, 자 1, 2월에 다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발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상 통과가 안 된 이유는요, 이 미국의 법안인데, 미국의 법안인데 특정 기업, 중국의 기업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로비 자금이 들어가면서, 아니 그래도 법안인데 중국 기업명을 넣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로비 자금을 넣으면서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좀 했죠, 미국. 그래서 80%가 이상이 찬성을 했지만 이 20% 중에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가 됐어. 근데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도 내용은 그거예요. 기업명을 빼달라. 기업명을 빼면 찬성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재발의가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통과될 가능성 높다 생각하고, 그 다음 지금 미국이 이미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임 전에 이 시진핑이나 친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미 그린란드를 가지고 올려온 점, 히토류. 그러니까 중국과 관세 전쟁에서 히토류가 항상 문제였어. 중국 히토류가 많은데 미국 히토류가 안 나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린란드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다음 뭐요? 중국이 전 세계 조선의 60-70% 요즘 만듭니다. 뭐 우리나라 기술력 빼서 만든 거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조선에 대해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손을 잡아서 조선 쪽에서 이제 배 쪽도 노후된 배를 정리하고 새로운 배들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제 국방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생물보안법 통과는 시간 문제다. 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자, IRA 법안, 그죠? 요거 2,000원제 급등했죠. 자,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뭐가 오를까요? 바이오가 오를 겁니다. 여기서 의문 가지는 분 있어. 캄렐리즘법은 중국 건데 문제가 되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건 엘레바가 미국 회사고요. 리보세라니 칼레니즘업의 판권은 엘레바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판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규제하는 게 좀 달라요. 이 원료약품과 CDMO 쪽 위탁 생산을 좀 규제를 하는 거고, 자, IRA 법안은 뭐였어요? 중국산 원자재와 장비를 규제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가 엄청난 수혜를 받았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포스코,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 뭐요? 또 금양. 몇 배 갔어요? 10배에서 50배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원료약품 CDMO 쪽에서 10배, 50배 간 종목 나오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요거 히든 종목으로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기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3만 5만 7만 우리 잡았고 13만원, 그리고 이제 9만 5천원대 3월 26일과 5월 14일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러한 기법들까지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기법, 요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에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면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